재공관원과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탄생시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여 지났습니다. 저로서는 40년 넘게 몸담았던 외교부에 3년 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환을 겪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시기에 외교장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합리성, 중도와 효율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의 초당적 지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되었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습니다.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하였습니다.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외교부를 대표하여 MBC에 사과드립니다. 급기야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에 외교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확실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외교적 뒷수습을 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상으로의 복귀를 넘어 하루속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국제정치 현실을 냉정히 판단하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구현해야 합니다. 먼저 지정학적 불안정과 긴장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계적 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외교 다변화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심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략적 지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당면한 경제안보 통상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 3대 축이 연동된 새로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서는 우리의 업무 체계와 인식의 틀에 깊이 자리 잡은 정무와 경제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에 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편익을 증진하면서 동포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총체적 외교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교 역량은 1차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직원 모두가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교 체제의 혁신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갓 입부한 직원부터 장기 해외 근무자까지 모두에게 교육 훈련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직급별, 기수별, 채용 경로별 경계에 갇히지 않고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직급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장려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담당 업무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되 혹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책임은 위쪽에 더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와 공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공관장에게는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주고자 합니다. 제외 공관장들은 양국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 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거 제가 차관 시절에도 이러한 외교 체제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지렛대 삼아서 이번에는 보다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외교부 밖에서 우리의 외교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통합된 지지는 우리 외교의 큰 힘이자 국력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외교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민의 전당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문가들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나 경청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청년층을 상대로 강의와 강연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언급했던 3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격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우선시해 주십시오. 꼭 필요하지 않은 문서, 절차, 격식은 줄입시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나라의 귀중한 외교 자산입니다.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거시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립적인 사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밝혀주십시오. 상사의 입장이나 지시를 무조건 따르고 분위기를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아첨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과학적 지식을 가까이 하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믿으십시오.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강국의 외교관에게는 데이터와 정보에 기초한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외교부 동료 여러분, 새 정부는 초유의 상황에서 출범하였고 외교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여러분 모두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